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진짜 초등교육 전문가 김성유 TV에 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새학기 이것만은 꼭 시리즈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바빴고요. 보결 수업을 들어갈 정도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 여러 가지로 걱정 많으실 텐데요.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이것만은 꼭 시리즈 영상으로 계속 다뤄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학부모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교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학부모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부모 상담 주간에 이 정도는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다뤄드렸죠. 관련해서 지금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이버 세일이공 카페 양식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초등학교에서 정말 빠뜨리지 말고 지도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짚어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새학기 이것만은 꼭 영상으로 다뤄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이가 과연 수업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 아마 여러 가지로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학교 보냈을 때 생각했어요. 이게 애들이 과연 수업식 잘 듣고 있을까? 질문은 잘 하고 있나? 오늘 수업 시간에 어떤 걸 배웠을까? 여러 가지로 궁금했습니다. 이걸 교사가 실시간으로 계속 본인 수업을 보여주면 모를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 수업 태도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지요.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아이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제가 지금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비법. 제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 내내 신규 교사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도했던 것이 바로 공책입니다. 그래서 이 공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것은 단계를 거쳐서 쉬운 단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거고요.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공책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공책 하나만 잘 써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들리시겠지만 저는 참 운이 좋았어요. 저는 해외에서 수업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초등학교 수업을 봤어요. 케냐에서는 아이들, 고등학생들의 수업을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업을 봤고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수업을 봤어요. 초, 중, 고, 대까지. 제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의 수업 참관을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바로 공책입니다. 공책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워드 치면 될 것 같고 공책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필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사실 초등학생들 아이들의 이 손끝으로 하는 일들을 길러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 이상의 몇 배의 효과를 공책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규 교사 때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르쳤던 게 바로 공책이었어요. 이 공책을 정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학습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 자체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하찮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강의해 오면서
이 공책 정리에 대한 강의를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좋기 때문이에요. 아이들한테 좋은 것, 교사들한테 좋은 것,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한테도 좋죠. 왜? 학업 성취가 올라가니까요. 수업 시간에 공책에다가 아이가 어떤 걸 써왔는지 하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이의 수업 태도, 수업 집중도, 그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배우지 못했는지요. 공책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첫 번째 것은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를 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업은 출발점은 똑같지만 도착점은 각자 달라요. 아이들마다 그 시간에 배우는 수준이 각자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목표를 반드시 한번 짚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사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교과서에는요, 너무 친절하게 차시별로 수업 목표를 딱 짚어서 써줘요. 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이 교과서에 있는 학습 목표를 반드시 짚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공책 정리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중요 단어만 3개씩 써와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적인 단어만 써오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40분인데 이 40분 동안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아,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구나 써보는 거죠. 3개 정도. 이 3개 정도 써보는 과정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익숙해지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써야 될까 고민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수업 시간에 놀 시간이 없어요. 딴짓할 겨를이 없습니다. 공책 하나만 잘 써도요.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아이가 중요 단어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봐도 압니다. 아이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써온다면 이 아이는 수업을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수업을 잘 이해하나요?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공책만 보더라도. 그 다음 지도할 부분은 개조식으로 문장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 네. 앞에서는 이제 단어별로 쓰는 거니까 이 단어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문장으로 1번, 2번, 3번. 40분 동안 3줄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 쓴다, 이런 아이는 사실 없습니다. 안 써봤을 뿐이지 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단어 중심으로 쓰다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문장. 처음에는 1줄, 그 다음에는 2줄, 그 다음 3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갑니다.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궁금했던 것 또는 생각했던 것,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학습 일기 또는 학습 일지라고 하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오늘 뭐 배웠지를 생각하겠죠.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에 학습 내용에 적었던 것을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려시대 문화재에 대해서 배웠지. 문화재에 뭐뭐뭐 있다고 했구나.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배웠네. 보면서 쓰는 거죠. 이 과정이 아이에게는 복습이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비결인데, 복습은 이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복습은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겁니다. 오늘 사회 시간에 고려시대의 문화재에 대해서 배웠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팔만대장경, 금소걸자, 그리고 고려청자 같은 것이 있었다. 특히 금소걸자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선다고 했다. 그때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그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나는 이런 게 궁금했다. 마지막은 내 수업 태도에 대한 반성을 쓰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왜 써야 되냐? 내가 나를 돌아보는 과정을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을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치고 자기 성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없습니다.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못하는구나. 이것을
더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이가 느끼는 거랑 안 느끼는 거랑 다르겠죠. 자, 공책에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사회 시간에 내 수업 태도는 약 85점이다. 왜냐하면 나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잘 안 들었기 때문이다. 빈 칸에는 이제 퀴즈까지 내보게 하세요. 뭐 OX 객관식 문제도 있고 서술형 문제도 있고 문제 만드는 것도 이제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공책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책 한 페이지가 그 시간 하나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공책 한쪽 정도를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학기 초에 공책 다 사주죠. 그런데 그 공책 끝까지 쓰던가요? 거의 안 씁니다. 대부분이 앞에 몇 장 쓰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공책을 정리하게 하면 끝까지 잘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공책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지지만 오늘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내가 수업을 잘 듣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를 모두 체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복잡하거나 매우 어렵거나 아주 특별한 아이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쭉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차이를 가져오죠. 처음 차이는 이만큼이지만 이렇게 벌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시작은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꾸준함에서 와요. 꾸준함은 탁월함을 만드니까요. 꾸준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 탁월해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탁월해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몇 가지 것들 그것만 잘 써도 훌륭합니다. 그 시간에 적어도 아 내가 선생님 수업 어떤 거 듣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아이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맨 앞에 썼던 학습 목표와 아이가 쓴 학습 일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봐주세요. 앞에 학습 목표와 학습 일지의 내용이 일치하다면 아이는 수업을 잘 듣고 온 겁니다. 학습 목표 반드시 쓰고 학습 일지 일기 쓰듯이 간단하게라도 써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새 학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익숙해지면 이제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서 공책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은 초등공부 스스로 끝까지 하는 힘,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책에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또 엄마와 보내는 시간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에도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너무 좋은 그게 바로 공책 정리입니다. 네, 관련해서 댓글로 사연 남겨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이들 연습해 볼 수 있게 단계별로 지도하실 수 있게 공책 정리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